그리고 우리 그 강남대는 강북부동산은 정해져 있다. 그 책에는 아예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 그 평당 2천만 원 내의 단독 다가구가 갑자기 급등해서 평당 1억을 바라보는 그 기간이 5년도 채 안 됐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그 금액으로 매수했던 그 옛날에 임장방 같이 갔던 그 회원님이 최근에 밥 한 번 먹자고 책 봤는데, 자기가 매수한데 거기 진짜 많이 올랐다고, 그 시세도 안 보고 있었대요. 안녕하세요, 서강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 요즘 고민거리는 제가 느끼기에 이제 회원님들 글을 좀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 할 때 이제 들어보면은 회원님들 요즘 이제 이런 고민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주택이 좀 있는데, 네. 주택이 이미 있는데 다시 주택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왜냐면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투자는 계속 하고 싶다. 그런데 상가 투자나 건물 투자는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시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투자 못 하는 건가? 이제 고민이 많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연예인들의 사례도 네.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60억짜리 건물을 투자하는데 내 돈 5억밖에 안 들고, 물론 5억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60억이라는 매매가 치고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지금 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재건축 시장 정비 사업도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단계별 상승을 먹고 단타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런데 네. 걔네들 투자금이 3억 미만인 것들이 많아요. 네. 서울에서도.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실투자금, 매매가 말고 실투자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포기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이 비주택이 따로 대출이 나온다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걸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감당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비주택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 대출과 달리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이어서 이자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고민들을 강의에 한번 녹여볼까,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3월 멤버십 부천 인천 강의에서도 다음 주 4주차 이제 매물에 대한 브리핑을 할 텐데, 주택 관련된 브리핑도 할 예정이지만 비주택 관련된 브리핑도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점점 녹일 예정이고, 사실은 상가 재건축 관련돼서는 2월 달에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2월 강의는 다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4월 달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서집달은 인천 다음으로 네. 뭘 할 것인가, 경기도를 할 거예요. 왜 경기도를 하죠? 서울의 도시계획은 인천과 경기도에 가장 먼저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에 멤버십 강의에서 인천을 다룬 거고 4월은 경기도를 다룰 건데,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경기도 1기 신도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 활성화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제 재건축 관련된 각종 규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풀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안전진단과 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단타를 치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이 4월은 경기도를 주제로 하지만 주택은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을 포함해서 재건축 그리고 비주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도 경기도 비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강의를 구성할 거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탈기를 할 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재건축, 이제 사업성까지도, 대표적인 몇몇 단지들은 사업성까지도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 비례율이 어떻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오고 심지어 환급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건물 강의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네. 5월 달에, 네. 왜냐면 이제 5월 정도에
서울시 2040 계획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월, 7월에 이 2달간 나눠서 2040 계획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럼 5월이 비잖아요. 네. 그럼 이제 5월은 이제 비주택, 특히 건물 투자나 상가주택으로 수익을 남기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재개발, 재건축 몇 번 투자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월 강의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지방 광역시 위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왜 광역시죠? 서울의 도시계획은 기타 경기도 지방 광역시 위주로 먼저 퍼집니다. 그래서 네. 광역시에서 내 돈 3, 4억으로 투자가 가능할 만한 비주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걔네들을 한번 샅샅이 한번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비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건물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은 이 강의는 딱 5월 한 달만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제대로 들으시고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면은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중공업 지역이 많지만 사실은 지방에 중공업 지역이 훨씬 더 많죠. 예, 이런 데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건물, 그리고 상가 투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힘하고 관련돼서 첫 번째는 당연히 상업지역이겠죠. 특히 역세권 상업지역, 뭐 이런 곳들이라든지, 그리고 준주거 지역,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용도지역이 워낙 좋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고밀도로 그때 당시에 지어진 게 아니면 그래도 재건축 시 사업성이 충분히 좋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물론 인구 밀도가 많은 그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건물 자체로도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이라고 썼어요. 3번에. 그 도시재생이라고 쓴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지들 같은 경우 몇몇 구역들은, 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준해서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도시재생 사업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그냥 벽화그리기다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블루 오션인 것 같아요. 특히 지방 쪽은요. 네, 그 대전에 그 유명한 빵집 이름이 뭐죠? 성심당인가? 네, 네. 그쵸. 걔가 도시재생 원도심 그 개발 사업지 내 도시재생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 단독주택들이나 건물들이 과거에는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이 전국의 그 수요를 끌어올 만한 맛집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네, 평당가가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단독주택을 싸게 매수해서 리모델링 간단하게 한 다음에 다시 되팔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전략적으로 네, 대전시나 아니면은 이 국가 차원에서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예, 성심당은 이미 커졌지만 제2의 성심당이 될 만한 동네를 들어간다면 어떻죠? 아직 싸겠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유해서 잘 키우면은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잘 된다. 네, 자, 삼청동 같은데 사실 거기 썩은 하우록이 지금 평당 2억 3억 정도 하는데 장사 잘 되는 곳들은 걔네들 재개발에 막혀있던 동네예요. 거기 왜 재개발에 막혀있죠? 청와대 근처,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근처는 개발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개발이 틀어 막아져 있는 동네예요. 고도도 제한되고. 그래서 이 삼청동 같은 데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하고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하던 그 팔리지도 않은 한옥이 평당 2억 3억이 된 건 왜 그렇죠? 도시재생 덕분에 상권이 활성화돼서 네, 주택이 아니라 이제는 상가의 시세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네, 지방에 이런 곳들이 이제 퍼지고 있어요. 네, 이제 퍼지고 있어요. 서울의 사례가. 강릉 중앙시장, KTX가 연결된 강릉의 중앙시장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찾는 맛집거리가 됐어요. 최근이잖아요. 네, 도시재생 예산이 투입되면서부터. 닭강정은 좀 유명하긴 했지만 네, 언제부터 거기 빵집이 유명하고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이 언제부터 거기 갔어요. 동해안 쪽에 언제부터 카페가 생기고 수제햄버거 집이 생기고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거기 다 도시재생 예산이 투입된 것들이에요. 네, 지금 그쵸. 어마어마하죠. 네, 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번 그렇게 투자해보고 지방으로 퍼지는 걸 해서
강릉의 카페거리에 건물을 매수한 거죠. 굉장히 싸게 줍줍한 거죠. 네. 거기 강릉 카페거리 가보면 건물주들은 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평당 1억 달라고 하고 지금 그래요. 예, 그 강릉에 있는 그 카페거리도. 네.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꼬마 빌딩이나 건물 강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는 사실 2019년도 그 서집달을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네.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칼럼으로도 쓰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는 아파트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포스트 아파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했는데 그때 2019년, 2020년도에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 와서 사실 제가 느끼기엔 뒷북 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네. 대중은 항상 늦다. 이거 네. 제가 뭐 서집달 운영하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대중은 진짜 늦구나 그런 걸 느껴요. 이제 그 연예인들이 돈 벌었다는 사례 들으니까 이제 달려드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돈 벌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 되어서야 뭐 도시재생 사업지가 마냥 벽화 그리기가 아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이렇게 만든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나 부동산 블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서집달은 이미 뭐 성동구라든지 그리고 성북구라든지 그런 쪽이 또 은근히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도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런 지역 중 하나인데 어쨌든 지역 강의를 하면서 군데군데 꼬마 빌딩, 건물 뭐 이런 강의를 중간중간에 녹여냈어요. 네, 중간중간에 녹여냈고 그리고 칼럼에서도 아예 서경파파님이 대놓고 두 지역을 언급했죠. 노원구의 공릉동이랑 그리고 수락산 인근 지역 그쪽에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강남되는 강북부동산은 정해져 있다. 그 책에는 아예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 평당 2천만 원 내의 단독 다가구가 갑자기 급등해서 평당 1억을 바라보는 그 기간이 5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금액으로 매수했던 그 옛날에 임장방 같이 갔던 그 회원님이 최근에 밥 한번 먹자고 책 봤는데 자기가 매수한데 거기 진짜 많이 올랐다고 그 시세도 안 보고 있었대요. 그냥 매수한 다음에 묵혀둘 생각으로 있었는데 책에서 그 지역 설명해 주는 거 보고 봤더니만 진짜 최근 거래가 1억이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곳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몰라서 네, 그렇지? 네, 몰라서 몰라서 그래요, 네. 사실. 네. 몰라서 그렇지 투자할 수 있다. 알기만 하면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네. 개발을 이미 지난 4년 전부터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식하는 경기도나 기타 지방 광역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미 한 데도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를 잘 찾아봐야 된다. 네. 지방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찜해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거기가 이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될 도시계획이 있어요. 네. 제가 찍은 곳이. 근데 건물이 내 돈 실투자금이 4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번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아예 몇몇 회원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대전, 울산에서 모텔 투자로 떼돈 번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다고. 떼돈이 중요하죠. 네. 아파트나 재개발 아무리 해봐야 합리적으로 오르는데 상업지역 매물은 이 상가의 시세로 거래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시세 차익을 6개월 만에 20억을 남기고 30억을 남기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네. 떼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건 네. 왜 그렇죠? 상업지역 매물이어서 그래요. 예, 상업지역 매물이어서.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프로테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봤자 다 아파트뿐이었죠. 집방, 호객노노 뭐 이런 것들 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 많지 않다 버리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으셨을 건데 다행히도 부동산 플래닛이라든지 디스코라든지 그런 단독 다가구 빌라 이러한 것들도 시세가 반영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도 이전보다는 단독 다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투자금 거의 한 3억 미만으로도 내가 건물주 될 수 있었네? 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텔 숙박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매물들이 많다. 그럼 이제 아무 매물이나 상업지역이라고 모텔 여관을 사야 되느냐? 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해당 자치단체 도시계획을 봐서 해당 상권을 리뉴얼하거나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 쇼크로 장사가 안 되는 쇠퇴하는 상권이 가장 베스트죠. 네. 왜냐면 가장 싸게 주울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투자는 또 확률이잖아요. 네, 확률이죠.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몇 년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네.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5월 강의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22년 5월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녹여서 강의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